국악원에서는 우리 음악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곡자나 연주자들을 위해 우리 악기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야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야금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밝고 또 화사하면서 아름답죠? 저는 가야금 연주자 김혜숙입니다. 가야금은 이름 그대로 가야국의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가야국은 기원 전부터 6세기 말까지 한반도 동남쪽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으로서 철기 문화가 발달한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렇듯 가야금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역사가 깊은 현악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가야금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쓰이는 가야금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것은 크게는 전통 가야금과 계량 가야금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음악의 쓰임새에 따라서 줄 수나 줄의 재질, 음역대, 공명, 방법 등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물론 가야국의 현악기, 즉 오늘날 풍류 가야금입니다. 저는 전통 가야금을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 종류 가야금을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전통 가야금의 근본적인 이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야금의 종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풍류 가야금 외에 조선조 마렵에 생겨난 산조 가야금, 그리고 현대의 창작 음악을 위해서 개량된 18현 가야금, 25현 가야금, 또 가야금 3종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고음, 중음, 저음 가야금 등이 주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야금 줄은 본디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것을 써왔으나 계량 가야금에서는 폴리에스타르나 철줄 등을 개발하여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랑방에서 서구식 극장으로 무대가 바뀌어오면서 가야금의 음량 확대나 여운을 길게 하고자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요. 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기 가야금이 드물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주실과 12줄을 가진 전통 가야금의 섬세한 음색이나 연주법, 표현법 등이 가야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는 풍류 가야금과 이를 바탕으로 연주법의 대혁신을 가져온 산조 가야금을 비교 설명해 드리고 이로써 계량 가야금의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풍류 가야금과 산조 가야금의 모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풍류 가야금을 보시면 12줄, 1년 12달을 상징했다 하고요. 밑으로 쫙 내려가면 줄이 묶여 있고요. 뒷판을 보여드리면 뒷판이 이렇게 통으로 파져 있어요. 그래서 한 통으로 묶여가지고 파낸 뒤에 이거를 올림통으로 씁니다. 풍류 가야금의 모양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여기 끝에 양이두라는 양의 귀를 닮았다 하는 그 모양입니다. 양이두를 가진 가야금 모양에서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조 가야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류 가야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12줄이고요. 뒷판이 풍류 가야금과 조금 다르게 여기는 앞판과 뒷판을 붙여서 만들었고요. 여기는 해와 달을 상징해서 우주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가 이제 공명구가 돼서 올림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악기 크기를 비교해 보면 풍류 가야금에 비해서 작아졌어요. 길이가 짧아졌고 폭도 좁아졌죠. 그리고 풍류 가야금은 요 밑에 양이두가 있잖아요. 양의 귀 모양이란 뜻인데 양이두가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데 산조 가야금에서는 양이두가 없어져서 사실은 산조 가야금은 이동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풍류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을 비교해 보면 생김새에서 그렇게 크게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두 가야금의 음색이나 연주법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가야금은 18현 가야금입니다. 12줄에서 6줄이 늘어나서 음력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계량 가야금에서 오음 음계로 조율되는 것과 칠음 음계로 조율되는 두 가지 종류가 쓰이는데 이것은 전통 가야금과 같게 오음 음계로 조율이 되어 12줄로 해서 3옥타브가 넘는 그러한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간소화했죠. 부들도 없고 양이두도 없고 뒷판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산조가야금과 같이 공명통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앉아서 쓸 적에 무릎을 괴기 위한 받침대입니다. 12줄은 무릎 위에 올려놓지만 18현쯤 되면 악기가 커져서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받침대를 씁니다. 이 가야금은 25현 가야금입니다. 18현에서 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뛰어야 될 운동장이 점점 좀 커진 것입니다. 줄의 재질은 폴리에스타이고요. 18현 가야금이 오음계로 조율되는 데 비해서 25현 가야금 7음계로 조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역대는 비슷하게 18현과 비슷하게 한 3옥타브 반 정도 되고요. 뒷모습을 좀 보여드릴까요? 18현과 같아요. 올림통 커졌고 밑에도 커졌고 이거는 이제 앉아서 쓸 때 연주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받침대고요. 여기 해와 달이 같이 있고요. 크게 모양에서 달라지진 않았지만 줄수가 늘어나면서 음역대가 넓혀진 그리고 7음계로 조율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야금은 가야금 3중주를 위해서 고안된 악기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제일 작은데요. 고음을 위한 고음 가야금이고요. 그 다음은 중음 가야금입니다. 이것은 산조 가야금을 그대로 써도 되고 또 음악에 맞게 제작해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저음 가야금인데요. 이 가야금은 좀 더 크고 길고 해서 저음을 위한 그래서 음역대별로 저음, 중음, 고음을 연주할 수 있게 해서 3중주를 위한 가야금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물론 철주를 좀 쓰고요. 중음 가야금의 경우에는 명주시를 그대로 써도 괜찮고 저음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제 폴리에스터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풍류가야금의 조율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12줄은 저음, 중음, 고음 역대로 나눠볼 수 있고 중음 역대에 오음, 음계음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저음이요. 중음, 고음. 자, 중음 역대에 오음, 음계음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우리 음악에 좀 익숙하시다면 이 음을 황태중임남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명창 솔라도레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계명창으로 들어보실까요? 네, 풍류가야금의 연주는 요 중음역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연주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음악들이 이 조율 순서에 충실하도록 선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주곡 세령산을 짧게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들으시면서 주법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아주 짧게 들으셨는데요. 영상을 듣고 보시면서 풍류가야금의 주법을 벌써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풍류가야금은 당기거나 내 몸쪽으로 당기는 거죠. 밀거나 반대로 몸쪽으로 당기거나 그 반대로 밀거나 해서 당기거나 미는 주법을 씁니다. 주로 한음을 연주할 때는 식지로 당기는 주법을 제일 주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지 주법의 보조로 쓸 때는 엄지손을 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같은 음이 반복될 때는 손톱으로 퉁기는 주법을 써요. 그러니까 손톱 소리는 이 살갗으로 내는 소리하고 좀 다르죠. 손톱을 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옥타브 음을 연주를 할 때는 장지가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장지와 엄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천천히 하기도 하고요. 빠르게. 이런 것을 사랭이라고 합니다. 또 새 음을 연주할 때는 식지, 장지, 엄지를 두 박 동안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두 박 동안에 천천히 해서 새 음을 연주할 때 이것을 슬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왼손에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추성은 본 음에 밀어서 연주하는 거고요. 떠는 주법은 천천히. 그래서 밀죠. 추성. 조금 떨죠. 천천히. 들리셨나요? 본 음보다 조금 낮아지도록 순간적으로 줄을 늘리는 주법. 여기 태성입니다. 그 다음에 음을 굴르는 주법, 우리가 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줄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거 굴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줄을 꺾는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 지금 들으신 거에서 기본 주법 설명이 다 됐어요. 떠는 거, 또 음을 좀 밀어서 추성하는 거, 굴르는 전성하는 거, 또 뜰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본 주법이면서 선율을 장식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풍류가야금의 조율과 주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산조가야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조가야금의 12줄은 저음, 중음, 고음 역대로 나누어서 풍류가야금처럼 중음 역대의 오음 음계가 모두 조율되고 청은 다르지만 그 구조는 솔라도레미 순서로 풍류가야금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가 지금 중음 역대고요. 여기는 이제 저음 역대죠. 고음 역대. 이렇게. 그래서 풍류가야금은 당기고 미는 주법으로, 산조가야금은 뜯는 주법을 기본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주법은 둘째 손가락으로 뜯기인데요. 풍류가야금처럼 엄지손가락을 식지의 보조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둘째 손으로 뜯고 필요할 때 엄지를 보조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주법 하나, 식지와 엄지로 짚기입니다. 두 음을 천천히 또는 빠르게 짚어서, 빠르게 짚을 때는 전타음처럼 사용하고 혹은 장식음처럼 쓰죠. 연주 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법입니다. 혹은 빠르게 거꾸로도 그래서 혹 작곡자가 이것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음과 음 사이에서 좀 호찌다 라고 생각할 때는 연주자가 그래서 두 줄 짚는 주법을 써서 그 음이 좀 헛지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모두 다 음 사이가 4도 간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음악에서 화성을 쓰지 않지만 이러면서 4도 음으로 화성의 그 대체 효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장지와 엄지를 벌려서 옥타브 짚기 혹은 거꾸로 이것은 풍류가야금에서도 설명드렸던 주법입니다. 혹은 이렇게 그 다음에 손톱으로 퉁기는 주법, 둘째 손가락 하나만 퉁겨서 연주하는 방법, 풍류가야금에서도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 산조가야금에서는 연퉁기는 주법을 많이 써요. 장지, 식지. 그러니까 손톱 소리가 들어오면 살갗에서 내는 소리하고 음색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음색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되게 연퉁기는 주법은 얘 혼자만 이렇게 쓰이지 않고요. 이렇게 옥타브 음이나 또는 다른 형태로 겹쳐져서 음색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왼손 주법을 보겠습니다. 풍류가야금에선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되던 왼손 주법이 산조가야금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떨기의 경우 풍류가야금에서는 요 정도 아주 절제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산조가야금에서는 음악의 표현이나 필요에 따라서 떠는 강도가 달라져서 가늘게 혹은 격하게, 그래서 굵게 떨기 등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퇴성을 할 때도 풍류가야금에서는 줄을 이렇게 늘려서 했는데 사실 산조가야금에서는 눌렀다가 줄을 들면 그냥 퇴성이 되죠. 라든가 혹은 라든가 굉장히 미세한 음의 흐름을 만들어요. 사실은 본격적인 연주를 할 때는 이 조율보다 좀 다르게 해요. 농현을 많이 할 때는 이 본음을 조금 낮춰서 조율을 하죠. 그리고 대신 들리시나요? 그래서 퇴성이나 이런 장식음 주법을 해서 그 미세한 음들을 연주로서 나타내고, 또 깊은 퇴성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선율 자체를 아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류가야금과 산조가야금은 악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겠어요. 앞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풍류가야금은 그냥 조율된 음을 따라다녀. 별로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연주해 왔다 하면, 산조가야금에서는 여운, 이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리시죠? 이런 여운과 여음을 활용해서 필요한 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음이 있는데 그냥 개방선을 뜯는 게 아니라 이 개방선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줄의 장력을 이용해서 밀어넣거나 끌어내리거나 하면서 연주법의 확대를 꾀해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악의 양식의 탄생과 악기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조가야금의 조율과 음 구조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악기의 자연스러운 조율 상태는 우리 음악의 음 구조인 솔라도레미입니다. 그래서 산조가야금의 경우에 줄의 순서대로도 따라다니면 음악이 돼요. 요거 다 아시죠? 아리랑인데 여기 다섯 줄 중음역대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조가야금이 이렇게만 썼으면 사실은 풍류가야금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이 솔라도레미 미솔라시 도레미로 바꿔요. 미 보시는 것처럼 왼손이 많이 필요해요. 솔라도레미는 그냥 따라다니면 솔라도레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거를 미솔라시 도레미로 바꾸려면 이 왼손으로 줄을 눌러서, 이게 산조가야금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초창기 고음반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산조 명인들은 미음계가 아닌 평조길, 평조가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조가락을 담았어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계면조, 미솔라시 도레미로 바꾸는 것보다는 평조 솔라도레미가 원래 더 구조 음으로 우리 음악에 존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평조의 앞대목인데요. 이거는 가야금 그 조율 순서대로 따라가고 음계로 바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계면조가 강조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음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청을 바꿔가면서 주바꿈을 한다든가 전조를 한다든가 이러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감정을 아주 많이 표현하는 음악 쪽으로 바뀌니까 판소리의 음악 구조를 닮아서 가야금 산조 명인들도 이러한 계면조의 청바뀜에 집중해서 새로운 가락을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이처럼 12현 풍류가야금에서 산조가야금을 생각해 보면 12현 가야금은 굉장히 조신하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약 독주곡 탄생의 산조라는 거기에 이르게 될 때까지 가야금은 굉장히 화려한 변신을 꾀합니다. 계량가야금에서 양손주법을 쓰기도 해요. 산조가야금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폭이 좁으니까 운동장이 좁아서 많이 뛸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양손주법을 더 줄이 많은 가야금에서 확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냥 컨솔디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음색 변화. 약간 구름에 가린 듯한 그런 음색 변화.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귀곡성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옥타브 윗소리.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소리하면서 옥타브 윗소리를 내는 서양 음악 이론에서 하모닉스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 음악에서는 귀곡성이라고 해서 옛날 명인들이 이런 소리들을 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음악에 쓰고요. 또 스타카토는 막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터서 연주하는 거하고 막는 거하고는 리듬감이 달라요. 이건 터서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런 주법들을 12줄 전통 가야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현대 음악에서는 계량 가야금으로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창작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벚꽃창신으로 새 음악이 다양하게 열리길 바라며 새로운 산조를 만들고자 한 작곡가들의 작품 감상으로 악기의 이해에 도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